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유현정입니다. 오늘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사항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사항입니다. 물론 저의 분석이 정확성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인정을 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관련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이고 아시아나항공 2019년 3차 채용이죠. 1년에 3번이나 채용한 아주 굉장히 채용을 많이 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2019년 하반기 승무원 채용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이 두 군데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결정 단계로 가고는 있지만 윤곽이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매각 이슈로 인하여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다 뒤엎고 3차 채용 2019년 하반기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객실 승무원 채용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임원 면접이 끝이 난 상태고요. 10,000명 정도가 지원했고 그 다음에 3,000명 미만이 실무 면접에 합격을 했다면 그 3,000명 중에서 다 떨어뜨리고 임원 면접에 150명 정도를 합격시킨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정확한 인원은 회사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최종 합격 발표가 나고 교육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대강 유출해보건데 단 이틀간만 면접이 열렸습니다. 임원 면접이 이틀에 걸쳐서 하루 종일 열린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한 번씩 열렸는데 한 조가 8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 조가 8명인데 지금 1시간에 조가 4개 정도? 그러니까 8명이니까는 조가 4개 정도를 진행했다고 하니까 얼추 이틀 동안 오전 오후 나와서 계산해보니 16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꼬리 질문이나 또는 개인 질문이 없고 공통 질문 위주로 쉽게 나온 이유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가 알다시피 승무원 채용 관련 뉴스를 제가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관심 많고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아시아나항공 항공사인데 과연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채용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 입사를 이제 목표를 두고 채용을 하는 것인데 내년 2020년 1차 채용이라고 나오겠죠. 과연 내년 2월에 나올 것인가? 과연 채용이 나올 것인가? 매각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을 시점인데 채용이 안 나온다면 두 가지 걸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가요? 아시아나항공에 관련돼서는 제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채용 시기나 채용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측 분석이고요. 적중률은 100%는 아닙니다. 제가 80% 이상으로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예전 자료를 통해서 모두 다 분석해보면 그 정도로 나오는데 일단은 분석은 가능한 사항이라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내년 2020년 상반기 1차 채용 승무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자, 궁금하신가요? 또 건너뛰기 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건너뛰기 하고 그러면서 채용 나온다 안 나온다? 네, 그 말만 딱 듣고 싶다면 굳이 유현정의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시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유현정 토익 블로그 중에서 제가 지금 이미 블로그를 통해서 먼저 공개했습니다. 예, 비공개 아닙니다.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글로 풀었었고요. 이번에는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 자, 아시아나항공 채용 이번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채용이 나온 이유가 매각 이슈도 있고 회장님도 물러나셨고 회사 상황은 그리 썩 좋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그래서 내년 2020년 채용 나오나 안 나오나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분석도 가능한 거고. 아시아나항공 이번에 채용이 나온 이유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그렇게 비행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턴들이. 그래서 대한항공에 비해서 월급이 작은 거죠. 뭐 비행수당이 작으니까 당연히 대한항공 인턴들에 비해서는 비행시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동안. 예, 그랬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7년 이상을 봐왔지만 직전 뭐 연속 2번 다 저희 유토스 어학원 그 수강생인 뭐 지혜와 뭐 또 여러가지 승현이 이런 친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지금 비행시간 스케줄을 확인해보는 결과 제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의 비행 스케줄과는 달리 많습니다. 비행시간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 했습니다. 그랬고 비행시간이 많고 그래서 굳이 새로 채용을 할 것인가 라고 의아했었는데 채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선임 승무원들의 비행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면 얼마든지 이번에 채용을 안하고 커버가 가능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비행수당 차이가 납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선임 승무원들, 부사무장급들 이런 분들이 비행수당이 현재 인턴과의 비행수당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현직인, 즉 선임 승무원들은 비행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선임 승무원들의 비행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인턴들이 비행시간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비행을 할 때는 선임 승무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인턴들하고만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인턴 위주의 어떤 이코노미 이제 그 승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비행 수당이 있습니다. 인턴들을 더 돌리는 것이 차라리 회사에서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현직 또는 선임 승무원들의 비행시간은 전혀 늘리지 않고 그들의 비행수당이 현재 인턴들의 비행수당보다는 나름대로는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들을 차라리 더 채용해서 투입하는 것이 비용 면에 있어서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채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매각도 해야 되고, 산업은행이 알다시피 나라의 이제 어떤 그런 국책은행에 가깝기 때문에 또 나라의 어떤 취업 일자리 정책이 부응을 해야 되고, 조금 나름대로 눈치를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회사 이미지도 우리는 문제 없다 이런 거를 드러낼 겸, 또한 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겸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이제 거를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래저래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선임 승무원들은 비행시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아나항공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대한항공에 비해서 언제나 항상.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특별하게 불만이 없는 것 같고, 인턴들은 대신 월급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2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로 이제 넘어가고 이러니까 나름대로는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내년에 과연 채용이 나올까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블로그를 통해서, 위원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오겠죠. 제가 설명하고 자꾸 편집으로 가릴 거고, 음악도 좀 배경음악도 나올 수도 있고, 제 얘기 들으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지금 2020년 내년 1차 승무원 채용 과연 나오는가입니다. 과연 나올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승무원 채용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턴들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적은 수의 인원을 채용할 경우라면 50명 미만, 38명 정도? 이 정도의 인원을 채용한다면 그 정도의 승무원 수요는 항상 필요한 거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나눠서 채용하는 거라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아서 채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유현정 투의 블로그를 통해서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했는데, 퍼센테이지로는 한 3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차이나는 승무원뉴스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채용 나오는 이유, 첫째,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승무원 수가 모자라 보입니다. 왜냐면 인턴들을 많이 돌려야 할 상황이거든요. 선임 승무원들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행수당이 조금 더 비싸다는 이유로 일단은 선임 승무원들을 커버하지 않게 하고 인턴들이 커버를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뭐 두 번째로는 채용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매각 절차가 매끄럽게 내년 상반기에도 정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거든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시아나항공 그 입찰을 하거나 또는 뭐 아시아나항공에 입지를 하는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전히 멀쩡하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라는 액션을 보일 이유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수를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고작 채용해봤자 10,000명이 지원해서 회사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다운시키지 않고 뭐 매각 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이미지 작업을 또 하고 그다음 언론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는 나름대로는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인원수가 워낙 작으니까 그 정도 인원수 채용하는 거는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늘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채용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채용이 안 나온다면 두 가지 걸리는 거. 자, 두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 대한항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채용을 올해 12월에 이제 안 하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딱 한 번만 채용한 거고 경력직 채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선임 승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 경력으로 뭐 그렇게 너무 많은 수가 옮기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시아나항공이 선임 승무원들이 되면 되게 편하거든요. 뭐 살이 좀 쪄도 또 뭐 승무원 뭐라 그러나 그 유니폼도 얼마든지 뭐 사이즈 큰 거 주고 그 다음에 비행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유도 있고 결혼해서 애 낳고 지내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력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많이 이직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채용이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 대한항공으로 옮기고자 하는 인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턴들이 지금 못 움직이는 거죠. 대한항공이 채용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너무 적게 나오니까 또 경쟁률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채용 지원을 자체를 나온다 치더라도 안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 그게 좀 불리합니다. 내년에.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채용이 안 나온다면 이제 걸리는 거 두 가지예요. 나올 이유는 5가지가 넘는데 샌프란시스코 비행이 중지됩니다. 3월달부터. 예전에 뭐 비행기 사고 났었거든요. 그 제재 조치가 이제서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40일, 45일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은 손실은 당연합니다. 근데 비행 시간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승무원 인원수가 그렇게 썩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라리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항공사에 대한 근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승무원 면접 과외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원가에서 사무장님이 그러시는데요. 또는 뭐 제 지인이 그러는데요. 인사과에서 그러는데요. 너무 카더라에 집중하지 마세요. 멘탈 관리 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종종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 유토스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구독하고 왜냐면은 지금 제가 단 몇 개월이죠?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유토스 TV 채널을 오픈한 지가 영상이 지금 230개거든요. 이거 미친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들이 아무래도 한 달 지나면은 뭐 300개가 넘을 텐데 구독을 하지 않고는 아마 골라서 보기 힘들 겁니다. 구독을 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들을 한두 번씩 보면은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는데, 구독을 안 하고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영상이 많잖아요. 이제 이 네이버 블로그와는 달리 유튜브는 채널 영상들이기 때문에 썸네일로만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지금이 11월이니까 12월 말이 되게 된다면 영상이 300개가 넘을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구독이 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